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대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지금 이 떡밥에 붙은 건 지방 아니야? 이게 그냥 들으면 뭔 개소리가 싶은데 우리 집 달달이가 개짖는 소리 하지 말란다. 까치.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입니다. 제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이게 왜 다쳤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닥터 에비던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하고 단순 문의는 저희 팀원들이 답을 하는데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힘내라고 사무실에서 허리를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광란히 댄스를 추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아직도 아파요. 한동안 허리 아파서 운동도 못하고 활동량도 많이 줄어서 그날이 찍기 전에 힘들게 뺀 12kg 다시 안 찌려면 식단 조절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식단 조절 좀 하려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총 3부작으로 알아볼 건데요. 1편으로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대 저지방 다이어트, 2편으로는 간헐적 단식 대 일정한 소식, 3편으로는 요요를 막는 식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할 준비 됐나요? 다이어트 식단 보러 까치!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와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와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대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뱃살을 이루고 있는 지방. 사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바로 이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게 대세였는데요. 제가 초딩 때였던 9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방은 그램당 9kcal이고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름을 쫙 뺀 저지방 식품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스멀 올라오더니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줄여서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법이 온라인과 방송을 타고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 아직 주류인 시절에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당시 패러다임을 깨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주장에 대해 관련 사업에 종사하며 이권을 얻는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둘은 서로의 방법이 말이 안 된다며 서로 엄청난 썰전을 벌였습니다. 저탄수화물 측에서는 살은 탄수화물 먹고 나오는 인슐린 때문에 찌는 거야.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야 살이 안 쪄. 그러려면 당을 다 쓰고 사용하는 케톤이라는 일을 에너지로 써야 해. 저지방층에서는 야 개소리 하지마, 어제 인슐린 주스 한 방 안 맞아본 게 인슐린 그러고 있어. 지금 이 떡밥에 붙은 건 지방 아니야?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이고 지방은 그램당 9kcal야. 너 산수 못해? 그럼 지방을 적게 먹어야지 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게리 타우부스라는 작가를 대장으로 한 저탄고지 측에서 먼저 앞선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스탠포드 의대 크리스토퍼 가드너 박사는 오빠들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공평하게 실험해줄게 라는 말을 남기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2018년 자마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실험의 내용은 한쪽 집단에는 저탄수화물, 다른 한쪽에는 저지방을 먹게 하고 두 집단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비슷하게 맞췄어요. 저탄고지 측에서 끝까지 인슐린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인슐린에 대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량도 양쪽 집단을 맞춰 비교했어요. 그렇게 1년간 관찰한 결과 인슐린 분비가 많은 집단이든 적은 집단이든 간에 비슷한 정도의 칼로리를 먹을 경우 저탄수화물 시기와 저지방 시기 사이에 감량된 체중이 비슷하게 나오며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을 먼저 제안한 저탄고지의 선구자 게리 타우부스는 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마이 레시피대로 똑바로 안 따라와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우리 집 달달이가 개짖는 소리 하지 말란다. 여러분,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유사한 연구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명한 학술지 NEJM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811명의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4가지 식단을 만들어 얼마만큼 체중이 빠지는지 2년간 관찰했는데요. 실험에 사용한 4가지 식단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각각 달랐지만 칼로리는 실험 대상마다 필요한 양보다 750kcal씩 적게 먹게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췄어요. 참고로 750kcal는 라면 1개 반 정도예요. 그 결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모두 비슷한 정도로 체중이 빠지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어떻든 간에 먹는 칼로리가 같다면 비슷한 정도로 체중이 빠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좀 의외죠? 단백질도 안 먹으면 일단 체중이 줄기는 해요. 그런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 장기간 봤을 때 요요가 자라요. 이 부분은 다이어트 식단 3편인 요요를 막는 식단에서 근거 데이터와 함께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 섭취가 높은 식단은 지방 섭취가 낮은 식단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반면 다른 모든 식단들이 공복에 인슐린 수치를 6에서 12%까지 낮출 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식단은 인슐린 수치를 거의 낮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처럼 특정 성분에 치우친 식단을 하지 말고 이래나 저래나 살 빠지는 효과는 비슷하니까 골고루 먹으라는 말이에요. 술 먹다가 위궤양이 생겨서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면 동네 술탱이 형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거 술 먹으면 술 속에 알코올이 뱃속 소독 다 해줘가지고 싹 낫게 돼 있어. 독은 독으로 다스리고 술은 술로 다스려야 해. 이게 그냥 들으면 뭔 개소리가 싶은데 술 먹고 싶을 때 들으면 또 솔깃해요. 그렇게 또 술을 먹으면 결국 소독도 안 되고 배는 더 아파집니다. 술 먹어서 생긴 병을 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지방을 먹는 방법으로는 빼기 어려워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느라 굶주려있을 때는 지방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말은 굉장히 솔깃한데요. 하지만 저탄고지를 한다고 지방을 엄청 퍼먹으면 지방 칼로리 때문에 다이어트도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서 건강을 망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따라온 우리 집 냄비 받침대, 저명한 내과학 서적인 해리슨 내과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탄수화물, 저지방, 지중해식 등 다이어트 시 영양 성분 구성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체중을 1차적으로 총 섭취하는 칼로리에 의존하였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특정 비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리슨 내과학에서는 식이조절에 대한 다른 접근법으로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칼로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곤 한다. 음식에 식이섬유나 물을 더하는 것은 칼로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음식의 양을 증가시켜 에너지 밀도를 낮출 수 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포함한 식사는 배가 고픈 것을 조절해주며 그 결과 칼로리 섭취와 체중의 감소를 가져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일상생활에서 식이섬유와 같이 양이 많고 칼로리는 낮은 식단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이 같다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저지방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하다. 단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저탄고지는 많은 지방 섭취로 인해 칼로리 섭취량이 많으니 권장하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지방 비중이 높아지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고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면 공복 인슐린 수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며 칼로리의 섭취량을 줄이자.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걸 여기서 하라고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닥터 에비던스도 한번 눌러주세요. 간헐적 단식 시간 지켰으니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엄마가 더 살 안 찌겠지? 한 12kg 정도 찌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